아주대 병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맨날 브리핑 비행하고 들어보시죠. 환자분 모시고 와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수술하고 하는 게 저희의 데일리 액티비티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이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걸로.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의사나 병원이 환자분을 치료한다는 게 그냥 루틴으로 돌아가서 해야 되는 일인데 저희 기관 같은 데가 그런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국가적으로 좀 주목받는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큰 불협화음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환자 브리핑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 들으셨겠지만 저희 홍보팀장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몇 번을 번복하셨을 겁니다. 오늘 브리핑은 없고 보도자료로만 제출하겠다고 하신 게 사실은 최근 며칠 동안 벌어졌던 그 일련의 문제들 때문에 저희 병원장님께서 굉장히 격노하셨고요. 제가 그저께도 병원장님실에서 2시간 동안을 불려가 있었고 어저께도 한 1시간 반. 제가 외상센터 지을 때 병원장님을 면담한 횟수보다 이 환자분을 일주일 치료하는 동안에 병원장님께 호출을 받은 게 더 많다고 생각될 정도로 저희 기관 전체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굉장히 나쁜 의견이 제기되거나 그랬을 때 저희 기관 같이 작은 신생의과대학은 견디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서울에 있는 소위 말하는 빅5 의과대학들은 웬만큼 학교에 큰일이 있거나 그래도 견디는 힘들이 있지만 저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장님께서도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한국의 외신 기자까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곧 굉장히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환자분에 대한 얘기를 원래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다 이렇게 또 자세하게도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상황까지 온 게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렇게 환자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칼을 쓰는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외과 의사가 쓰는 칼과 살인자들이 쓰는 칼은 칼 잡는 각도만 다르다고 할 정도로 저는 그 칼로 사람 몸을 가르고 들어가고 장기를 띄어내고 혈관을 발라냅니다. 의사의 전체 영역, 의학의 전체 영역 중에서도 외과 의사들은 가장 어떤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전문화된 일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이 말을 낳고 낳은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말의 잔치가 돼버리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그걸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자분들께 충분히 저 정보를, 환자분에 대한 정보를 드리지 못해서 제가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포인터 좀 줘보실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을 치료하고 보는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환자가 수술 딱 끝나면 그 다음날 눈을 뜨고 금방 걸어 나가서 퇴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앞에 보도자료를 보고 계실 겁니다. 보도자료에는 오히려 환자분의 그런 정보에 대해서 1차에서도 제가 차마 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더 있습니다. 기생충이 많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생충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바이러스 감염이나 그런 겁니다. 만성 B형 간염은 한국에서도 한때 굉장히 창궐했던 질환으로 나중에 간경화나 간암까지 가는 전구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노출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는 애를 쓴 것이 첫 번째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냥 간 기능이 안 좋다는 말씀만 드렸지 그런 것도 신경을 썼는데 그런 부분도 그래서 2차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나 여기 포인트 좀 줘보실래요? 나 포인트 왜 안 주세요? 예. 불 좀 다 꺼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지 않으면 다시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거고 계속 이렇게 논란의 의혹만 이렇게 제기되는 상황에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분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정말 죄송하고 바쁘시는 분들은 그냥 중간에 그리고 저런 얘기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저도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정말 괴롭습니다. 사실은 그 환자분은 여러분은 그 환자분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제가 어저께 밤에 출동해서 데리고 온 그 수술한 환자 지금 또 저희 경기소방항공대 이 기상에 출동하는 경기소방항공대 파일럿들하고 케빈 크루 저 외상센터 의료진들이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환자는 아마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환자가 여기 150여 명이 있습니다. 150여 명의 중증외상센터를 100병상으로 만들었는데 한 달 반 만에 다 찾고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제가 여기 오기 30분 전부터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는 환자를 더 수용하지 못해서 처방방재청에 바이패스를 걸었습니다. 바이패스는 뭐냐 하면은 우리 병원에서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온다 그럽니다. 밀고 들어오는 환자분들은 받을 수가 있지만 중환자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동아일보에 박민우 기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때 석혜균 선장님 때였었는데 그때 여기서 그 단편적인 기사나 백그라운드를 보지 않고 굉장히 지엽적인 것만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백그라운드를 봐야 된다고 이면을 들여다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되게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성장해서 카이로 특파원으로 가 있는데 저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고 이번에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 병사는 본인의 의사로 넘은 게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본인의 의사로 넘어왔는데 그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자기 몸에 적어도 4발 이상을 맞아서 거의 죽어가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자기가 생각했던 한국의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하고 왔지 중증외상 환자가 갈 데가 없어서 수용을 못하거나 환자분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려고 그걸 알려고 한국에 온 건 아닐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다치고 나서 주한 미 8군의 너스톱 팀들이 저희 병원까지 사고 현장에서부터 이송해 오는데 정확히 30분이 걸렸고요. 그 환자가 저희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마치고 수술방 들어갔는데 30분 걸렸습니다. 이게 제가 배웠던 미국과 영국과 일본에서의 스탠다드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교과서에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돼 있고 주한 미군들이 저희 병원에서 연간 2,000명 이상의 치료를 받습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블랙호크 헬기로 더스톱 팀들이 치료합니다. 1회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행동이 매일매일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자 여러분, 저는 기자분들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증외상센터는 결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의료계에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몇 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정책을 만들지 못합니다. 말단 노동자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책의 도구로서 위에서 만들어주는 데까지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자분들이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치권에서 결정을 해주고 관료들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만든 거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중증외상센터를 만들어준 사람은 국회 전문위원, 허윤정 전문위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의료계 그 누구도 신경을 진정성 있게 가지지 않을 때 그분이 응급의료기금을 만들고 그분이 중증외상센터를 세워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정책의 도구로서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센터를 만들어줬는데, 여기에 적어도 이 사선을 넘어 들어오는 중증외상 환자를 잘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넘어온 북한 군인이 이제 대한민국의 청년이 한국에서 살면서 기대하는 삶의 방향은, 삶의 모습은 자기가 어디서든지 일하다가 내지는 위험한 곳에서 위험한 일을 당해서 다쳤을 때 30분 내로 헬기로 오건 그라운드 앰뷸런스로 오건 30분 내에 중증외상센터에서 적절한 치료가 벌어지고, 그리고 병원에 사선을 넘어서 병원에 도착하고 나면 30분 내로, 아니면 적어도 1시간, 30분 내로는 골든 아워 이내 환자의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살려고 여기를 넘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은 북한군인 신분으로 우리 주한 미군이 30분 내로 환자를 데리고 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기서 데리고 오면서 헬기 안에서 주한미 더 스토프팀 장병들이 응급조치를 잘 해가지고 살아서 왔는데, 한국에 만약에 살면서 어디서 사고가 났는데 정작 그때는 마치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처럼 환자가 갈 데가 없고, 그리고 이 친구 어디 전화 걸 데가 없고, 무슨 고위 관료, 정부 관계자,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 같은 언론인들의 아는 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전화 한 통 할 데가 없어가지고 응급실에 척 깔려 있다가 허무하게 생명을 잃는다면 이 사람이 여기 왜 넘어왔겠습니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저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분들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중증외상센터 및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고,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 중증외상센터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 자신도 창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병원만 해도 전공의들이 거의 없습니다. 외과계 전공의는 전혀 없습니다.